자,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 보름 동안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기면은 그렇습니다. 구상권도 이제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 시설 등 특히 20대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클럽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시설 업종별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 네. 준수 사항 미이행 시에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합을 금지할 수 있는데 어제부터 발동이 된 겁니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사업주는 입원, 치료, 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이 됐는데 이렇게 항상 코로나19 때문에 어둡죠. 네, 술래불사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는 우리가 이탈리아, 스페인, 또 프랑스 해왔었는데요. 미국의 확진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누적 사망자가 중국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 또 미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뉴욕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었고요. 병상 부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35개 국가 네. 10억 명이 자가 격리 중이래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중남미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다는데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사진 한 장 봤는데 레바논의 베이루트 있잖아요. 베이루트. 거기에 집 발코니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네. 장미꽃을 받아보는 어떤 중년 여인. 아주머니. 네. 그 사진 보셨구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왜 근데 그런가 잘하시네요, 했더니 근데. 레바논 베이루트에도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네네. 우린 그쪽은 잘 이 뉴스에 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이스라엘도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 정부가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전원 검수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특히 이제 유럽이 문제가 됐고 이에 우리 정부가 어제부터 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1,4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유증상자가 한 152명 그리고 네. 무증상자가 1,290명 정도 됐다고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증상자와 상관없이 그 유증상자 따로 그리고 무증상자 따로 이렇게 각각의 격리시설에 두고 24시간 경과를 지켜본 뒤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집으로 돌려보내되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네, 하고요. 집에 가더라도. 네, 당연히 이제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치료시설로 옮겨지게 네. 됩니다. 그 무이동가 거기에 무슨 기업체 연수원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버스로 이제 그 가가지고.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지금 공포 경제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테크 포인트 3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뭔지? 아주 궁금한데요. 그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 오를 만한 종목을 구해야 된다. 네. 오를 만한 종목. 오를 만한 종목. 예. 네.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회사 3개만 좀 집어주시죠. 그거 알면 제가 사죠. 예. 네. 국내 상황은 좀 어때요? 오늘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확진자는 64명 네.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네. 많이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64명.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은 26명이기 때문에 대구 외 지역이 지금 더 많은데 문제는 이제 외국어로부터의 유입입니다. 입국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방역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다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네. 일요일 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실시해야 되는데 예배를
그 한 교회들이 전국에 한 2,200군데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한 50% 이상이 뭐 영상으로 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50% 가까이가 또 지금 예배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PBC 평화방송 텔레비전 보면서 가정에서 미사를 본다는 거고요. 네네. 네. 불교 같은 경우도 석가탄신일을 한 달이나 뒤로 연기를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협조를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히 지난 토요일에 이 보름간 정도만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뭐 교회라든지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열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실내 체육 시설도 그렇고요. 네. 네네. 하지만 서울에서만 이 예배를 연 대형 교회가 한 10곳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예배를 열면서도 뭐 마스크 착용이나 뭐 거리 유지 같은 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곳들도 있었는데 이를 아예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뭐 1, 2m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좀 가까이 서서 또 마스크도 벗고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뭐 아예 이 목회자가 이 정부의 예배 중단 권고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신도들이 공무원과 취재진을 향해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디 인터뷰 기사 보니까 교회 관계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도 예배를 받고 6.25 때도 예배 받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볼 게 뭐 있느냐. 지금 그런 거하고 다른 경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는 네. 그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전딱표님께서 무겁다면 뭐 합니까? 거리두기 실천 안 하는 사람들 무겁게 처벌 법령 만들어야죠. 정상근 정책위의장. 네. 정책이 좀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네. 뭐가 있어요? 이미 배종찬 사무총장의 명의로 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서 네. 무거운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책위 의장을 출당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윤리적 호칭으로 비윤리적인 네. 호칭 발언으로 배종찬 사칭이죠, 원내대표 소장은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예요. 사무총장은 밖에 사무총장으로. 김경래 PD고. 그러네요. 이건 사무총장의 사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 보름 동안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기면은 그렇습니다. 구상권도 이제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급당의 아마 제1 공약이 네. 구상권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밑줄을 10줄 치고 별은 15억만 개가 되겠습니다. 구상권에. 네. 이 정부는 감염 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나 모임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종교 시설 등 특히 20대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클럽, 포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시설 업종별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 네. 준수 사항 미이행 시에는 행정 명령 발동으로 집회, 집합을 금지할 수 있는데 지금 청취자 유튜브의 문자를 보면은 여의도에 집회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행정명령 어제부터 발동이 된 겁니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할 경우에는 미준수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나옵니다. 예. 구상권 청구라고 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사업주는 입원, 치료, 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 네,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군요. 네, 이게 이제 계속 강조하시네요. 피해 시선이나 환자가 아주 일부분이라면은 불과 뭐 수백만 원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수백 이상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정부 예산을 미리 써서 이게 네. 방역을 해준 거니까 그거 개인이나 그 네. 집단이 내라 유상권 아니겠어요? 정답을 보내신 분도 있네요. 그래요? 네. 퀴즈도 자.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정상 의자 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위장교회 소속인 미입교 신도 47명의 명단을 그 지난 19일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측에서 계속 명단을 이미 보냈다. 뭐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뭐 그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명단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이 해당 위장교회는 이 대구 동구의 방촌교회 그리고 달서구의 성서교회인데 두 교회는 이미 신천지가 시설로 기재를 해서 이 폐쇄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는 해놓고 정작 그 안에 신도들은 우리 사실 교인은 아니다. 아직 미입교 신도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건데 참. 하지만 이제 신천지 간부들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좀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우 에밀레 종소리도 무겁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정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작업에 돌입했죠? 네, 뭐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이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소설가 정도상 씨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 이 원래는 오늘까지 이 명단을 추린 다음에 내일 이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일정이 밀렸습니다. 네.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를 좀 추가로 모시겠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내일까지 명단을 추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순위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명분입니다. 왜? 벌써부터 인재 영입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던 인사인 만큼 뭐 당 내에 추천을 받은 셈인 거죠. 네. 인재 영입위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영입된 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더 명분이 있다. 이미 또 이 당원 추천 투표까지도 거쳤거든요. 그러면 그 앞순위로 가야지. 자칫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10번 이후 순번이 됐다가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본인들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명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열린민주당의 존재입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다수의 상당한 비율의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정당 비례 투표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 뒷순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달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알겠어요. 6669님께서 저는 58살 청년인데요. 무겁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몸무게가 65kg밖에 안 되는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당원만 가능하겠네요. 아니 네. 일단은 뭐 가벼우셔가지고 네. 힘들다고 보고 대신 무겁당 말고 가볍당 쪽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또 저기 협력 정당인 그렇죠. 가볍당은 가능할 듯합니다. 예. 이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응답하라 2020 네. 할 때 문자들 많이 보내셨어요. 네. 무겁당 가입 신청 쇄도를 하셨는데 네. 뭐 구리시민님이나 용담아님, 코로나엔 다이어트 위험해님 네. 이런 분들이 무겁당에 입당하고 싶다. 예. 원내대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몸무게를 재봐야 되겠죠. 몸무게. 네. 예. 몸무게가 몇 그램 이상 돼야 돼요? 100kg 이상입니다. 100kg. 네. 그러면 10만 그램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무겁당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냥 문자로 그냥 가입만 해주시면 돼요. 예, 가입합니다. 이렇게 회비 같은 거는 없죠? 없습니다.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당 대표인 제가 캘리그라피 글씨 정성껏 써가지고 인사동에서 판 그 낙관 네. 빵빵 찍어갖고 그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주소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하루 한두 장씩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저는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요즘 뭐 청원이 200만을 돌파한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뜨거운 논란이요. 자, 짧게 좀 압축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서 얻은 성착취물 그리고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사건인데 이 대화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서 또 대화방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어져 있어서 그래서 N번방 N번이다. 사건, 네,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무려 76명 확인된 사람들만 그렇고요. 이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이 범죄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박사라는 자를 포함해서 이 공범을 무려 120명 넘게 체포를 했고요. 이 행위를 시작한 갓갓이라는 사람을 추적 중에 있는데요. 예. 범행 수법이 참 참담한데 이 박사의 행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박사라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미끼 삼아서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에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을 했고요.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음란물 유포 행위에도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는데 이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0만 원 혹은 70만 원 혹은 150만 원 150만 원까지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암호화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따라서 이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보니까 이 N번 방하고 유사한 방이 한 100여 개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국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 얘기를 보니까 가입자가 한 100개 정도고 100개 네. 방에 한 2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네. 예. 예.
그 요즘에 이제 이 N번방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기사 막 나오고 그러니까 텔레그램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 텔레그램 그 박사방에 접속했던 기록을 지워주겠다. 네네. 이제 잘못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 디지털 장의사도 인기래네. 또 세상은 그런 직업이 있나요? 요지경이에요. 예. 아니, 요 끝곡으로 세상 요지경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 그러니까 한 건당 10만 원 받고 가입했던 이력을 지워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빨리 수사를 더 그렇습니다. 아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야 될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끔찍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두 분은 이제 몸무게가 이제 한 10만 그램씩 되잖아요. 네네. 네. 텔레그램은 몇 그램일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만약에 방역 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즉 이것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8 다음에 숫자가 뭐예요? 9죠. 하가 있으면 뭐가 있죠? 정답을 힌트 공부 좀 해오세요. 힌트를 그렇게 구상해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자,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좀 창의적인 힌트 좀 부탁해요. 네. 70형님께서 문자 보내셨네. 이게요. 예. 이게 70, 경고등 켜진 거예요. 70년생인 사무총장일 거예요.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